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신을 먹을 정도라면 사랑에 완전 미쳐 있어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텍스트 포텐셜입니다. 최근 지독한 사랑 이야기로 역주행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바로 최진영 작가님의 구애증명과 정대건 작가님의 급류입니다. 이 두 소설 모두 지독한 사랑 이야기라는 점에서 작품 분위기의 색채나 인물의 관계성 등 잘 닮은 점이 참 많지만 풀어내는 방식이나 서사 구성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른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작품이 각각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진영 작가님은 제가 작가님의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인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을 읽고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그때부터 쭉 애정하며 작품을 읽어온 작가님인데요. 2015년 발표했던 소설 구애증명이 역주행을 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어요. 이 소설은 담과 구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작부터 구의 사체를 먹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리멸렬하고 그로테스크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소설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음울한 분위기가 소설 전반에 깔려 있어서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특히 부모의 빚 때문에 누구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외롭고 괴롭고 힘들게 살다가는 구의 찬란한 젊음을 보면 무척 마음이 아프죠. 이런 구를 유일하게 가장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담인데요. 사실 이 소설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구의 사체를 먹게 되는 담이라는 인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몰입이 되지 않는 작품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신을 먹을 정도라면 사랑에 완전 미쳐 있어야 하잖아요. 담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느끼고 그런 담의 심정과 행동에 몰입할 수 있다면 이 소설은 무척 흡입력 있게 빠져들 수 있고 마음 아픈 사랑 이야기로 절절하게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이 행동 자체가 정말 기괴하고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답답하고 우물한 소설로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구애증명은 취향을 극단적으로 타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정서가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처음에 작품 줄거리를 보았을 때도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떠올렸거든요. 일본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극단까지 밀어붙인 작품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날씨의 아이 또한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너를 내어주진 않겠다는 어떤 사랑의 선택이 세계의 멸망과 동급일 정도로 거대하고 비약적으로 그려져서 그것을 멋진 판타지로 풀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시신을 먹거나 죽은 시신을 다른 혼과 거래하도록 해서 합쳐지게 만드는 등 상식을 한창 벗어난 극단적인 설정들로 이어지는 작품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 구애증명을 읽었을 때 그런 정서를 예상했고 실제로 그렇게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를 섬세한 문장으로 그려내는 매력에 사로잡혀서 단숨에 읽게 된 소설입니다. 이런 감성의 작품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눈 내리는 겨울밤의 그로테스크한 사랑 이야기처럼 굉장히 추우면서 처절하고 뜨거운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되리라 생각해요. 다음으로 정대건 작가의 급류 역시 지독한 사랑 이야기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장르의 소설들은 이성은 꺼놓고 감성을 맥스로 올리고 있어야 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비극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베이스 자체가 주인물들이 가진 엄청난 트라우마나 결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고치고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이 서사를 따라가야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급류는 도담과 해솔의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미스터리 스릴러로 오해할 정도로 비극적인 사고에서 출발해요. 17살인 도담이 물에 빠진 해솔을 구하면서 둘의 사랑이 시작되는데요. 둘이 연인으로 발전하던 어느 날 도담의 아빠와 해솔의 엄마의 불륜을 목격하게 돼요. 도담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되고 은밀히 만나는 두 사람을 쫓아가다가 두 사람에게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헤어나올 수 없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한순간에 떨어져 버린 두 사람의 인연이 매우 끈질기게 이어지는데요. 자책과 원망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면서 서로 독이 되는 관계를 지속하거나 멀어지면서 반복하게 돼요. 하지만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석처럼 끌리는 그 두 사람의 지독한 이야기가 바로 급류인데요. 이 작품은 처음에 각자 부모의 불륜을 발견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벌어지게 된 끔찍한 사고로 시작되는 구성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사랑 이야기는 각자의 트라우마로 인해 결핍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를 이어가면서
서로를 해하거나 순수하게 사랑하거나 하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가 되는데요. 급류는 두 사람의 만남의 시작은 더없이 아름다운 멜로였으나 그날 밤 그 사건 이후 하나의 트라우마가 이 두 사람을 비극적인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고 서로를 해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트라우마가 각자의 과거가 아니라 공통된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두 사람이 지독하게 엮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이런 지독한 사랑을 다루는 데 있어 감정적인 개연성을 강하게 획득하게 되면서 단점이 되는 부분마저 보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 관계에 대한 복잡하고 처절하고 가슴 아픈 감정과 행동과 서사에 힘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량이 꽤 있는 장편인데도 단숨에 끝까지 읽게 되는 무척 인상 깊은 소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구애 증명과 급류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지독한 사랑 이야기를 문학 감성으로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작품들입니다. 앞으로도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텍스트 포텐셜 구독해 주시고요.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